여러분, 이별 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꼭 한번 흔들리는 구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저는 상담에서 착각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그 한 달 동안 힘들어하고 울고 버티느라 지쳤지만 상대는 정반대예요. 해방감, 자유, 홀가분함, 친구들과의 약속, 새로 생긴 여유에 잠시 취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무너지고 있는데 상대는 멀쩡한 것처럼 보여서 더 우울합니다. 그런데 이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딱 한 달. 그 이후부터 상대는 조용히 여러분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이별이 다시 한번 뒤흔들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가짜 후폭풍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얘가 아직도 나 좋아하나? 이걸 확인하는 순간 상대는 안심합니다. 아직도 나를 놓지 않았네. 이 안심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밀려나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는 여러분에게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안전을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원하면 다시 오겠지? 이 감정이 상대 안에 자리를 잡는 순간 재회는 멀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흔들려 버려요. 결국 메시지를 받고 울컥하는 마음에 나도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용기였고 진심이었겠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로 보여져 버린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 상대는 여러분을 다 읽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의 의도를, 그리고 그때부터 상대 마음은 다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재회가 어렵게 되는 이유 대부분이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고백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얘는 내가 흔들면 바로 무너지네. 나만 마음 정리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겠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감정 가치는 0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울고 불고 붙잡았던 지난 한 달이 상대에게는 단 한 줄의 결론으로 정리돼 버립니다. 얘는 아직도 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이 말을 100번도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여러분에게 여지를 주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떠난 직후엔 아무 감정도 없어요. 미안한 죄책감, 후회 다 없습니다. 그냥 자유만 있습니다. 여러분만 고통 속에서 이별 1일차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상대는 여러분이 진짜 달라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이별 1일차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연락을 끊고 반응을 멈추고 감정을 숨기고 더 이상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그 순간, 그때부터 상대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회는 상대의 고통이 시작돼야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결핍을 느끼고 빈자리를 실감하고 여러분이 없어서 불안해지고 혹시 나 없이 더 잘 지내는 건가? 이런 감정을 경험해야 비로소 재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잘못 읽어요. 상대가 갑자기 올린 카톡 푸사, 예전 사진, 의미심장한 글귀, SNS 스토리 이런 걸 보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이거 나보라고 연락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을 확인하려고 흔드는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을 다시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행동인다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상담에서 항상 뜯어 말려요. 지금 연락하면 안 된다. 그런데 꼭 그 순간을 못 버티고 연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똑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물론 잠깐 재회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다시 헤어집니다. 왜냐면 상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안심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얘는 아직도 나 좋아한다. 이런 안심이 들어오면 관심이 빠져버려요. 관심이 빠지면 감정이 죽습니다. 감정이 죽으면 관계가 다시 깨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가 될 수 있었던 걸 여러분의 한 번의 감정 노출 때문에 장기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상대가 여러분에게 여지를 줄 때 그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상대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면 끝입니다. 상대가 궁금해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연락하면 바로 답장 오는 사람,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무너지는 그런 사람, 이런 관계가 과연 저를 싫어할 것 같으세요? 이런 관계가 과연 매력적일까?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 절대 아니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상대가 여러분의 소중함을 느끼고 돌아오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바로 결핍과 상실감인 거예요. 상대는 여러분이 없는 일상을 버텨봐야 하고 견뎌봐야 되는 거고 고통도 느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든든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여러분과 있던 시간이 왜 편했는지를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자극은 바로 손실의 공포예요. 얘 진짜 다 떠났나? 이제 나한테 관심 없나?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니야? 이 걱정이 생기는 순간부터 상대의 감정 그래프는 다시 꺾입니다. 이게 진짜 후폭풍의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가짜였습니다.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건 단 하나예요. 끊는 거.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거. 감정을 숨기는 거. 여러분을 잃어버렸다는 감정을 상대에게 체험하게 하는 거. 이건 잔인한 게 아니라 재회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상대가 힘들어하는 순간부터 올라갑니다. 상대가 흔들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보입니다. 상대가 결핍을 느끼는 순간부터 재회가 진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헤어지고 나서 상대가 한 달쯤 지나 연락해오는 이유. 사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나요? 그게 진짜 그리움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연락 한 번에 무너지고 또 모든 흐름이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착각을 많이 해요. 연락이 왔어. 드디어 나를 생각하나 봐. 아직 끝이 아니야. 그런데 그 연락의 절반 이상은 진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확인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여러분 위에 있는지, 자신이 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감정적 관계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가짜 후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후폭풍은 마음이 무너지고 잠이 안 오고 여러분의 빈자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감정의 균형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짜 후폭풍은 그냥 체크예요. 간단한 눌러보기, 톡톡 건드려보기, 여전히 안전하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시험해보는 그런 행동이에요. 이 순간 여러분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은 무너지고 상대는 다시 안심해요. 아,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 순간 긴장감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멀어집니다. 이게 대부분의 재회가 실패하는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빨리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상대는 결핍을 느껴야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재가 상대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도 바로 반응하면 안 돼요. 그 연락은 기회가 아니라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이 합격하려면 감정을 숨기고 여러분의 변화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대에게 다시 선택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시 선택할 자격을 스스로 쌓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상대 연락은 축복이 아니라 덫일 수 있어요.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속도예요. 느리게, 천천히, 여유 있게. 상대는 여러분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이 단단해진 모습을 보면 초조해집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야 상대가 흔들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온해질수록 상대 마음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역학입니다. 이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여러분이 진심을 너무 빨리 내어주는 거예요. 보고 싶었어. 나도 많이 힘들었어. 나도 아직 좋아해. 이런 말들. 이건 상대를 안심시키는 말이에요. 상대는 여러분이 안심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초조함을 주는 존재여야 됩니다. 상대가 긴장해야 사랑이 다시 살아나요. 상대가 두려워해야 관계가 다시 움직여요. 상대가 잃을 것 같아야 여러분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상대를 가장 강하게 원했었는지, 바로 떠날 것 같을 때, 진짜 끝날 줄 알았을 때, 그럴 때였었잖아요. 그 감정이 똑같이 상대에게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연락 허용, 반응 속도, 태도. 이 네 가지를 바꾸는 거예요. 첫째, 바로 연락하지 말게. 최소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는 반드시 텀을 주세요. 그리고 둘째, 톤을 감정 없이 바꾸세요. 불친절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건조하게. 그리고 세 번째, 상대에게 질문하지 말아야 돼요. 잘 지냈어? 새로운 사람 있어? 이런 질문은 여러분의 관심을 그대로 의식시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짧게 말하세요.
길게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들켜버립니다. 짧게 말하는 사람만 중심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재회는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가 느끼는 분위기로 만드는 겁니다. 말은 아무 힘이 없어요. 단단한 태도, 여유로운 반응, 감정 없는 톤, 이게 상대의 심리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는 무조건 궁금해해요. 왜 이 사람 달라졌을까? 왜 나를 대하는 눈빛이 예전 같지가 않지? 혹시 다른 사람 생겼나? 상대가 이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진짜 후폭풍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후폭풍의 시작은 그리움이 아니라 궁금함이에요. 그리고 그 궁금함이 불안으로 바뀌면 연락 주기가 달라집니다. 톡이 길어지고 질문이 생기고 대화에 감정이 들어가요. 그때가 진짜 재회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만들어야 돼요. 조용하게, 단단하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됨으로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재회는 여러분이 상대를 끊어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멀어져야 상대는 여러분을 향해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침착해져야 상대의 마음은 복잡해져요. 여러분이 평온해지면 상대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건 심리학이 아니라 본능이에요. 이별 후 재회의 가장 큰 법칙. 내가 괜찮아지면 상대는 불안해진다. 이걸 오늘 가슴 깊이 새겨두세요. 사랑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의 중심을 되찾은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는지가 아니라 이별 이후 누가 더 빨리 자신의 감정을 회복했는지가 재회의 흐름을 바꿔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상대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이별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감정의 위치가 뒤집히는 시작점이에요. 여러분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무너질수록 상대는 강해지고 여러분이 차분해지고 단단해질수록 상대는 약해집니다. 이상하지만 이게 진짜 심리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떠난 건 여러분이 모자라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감정의 무게를 감당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회복해야 되는 건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을 회복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다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워가면 상대는 처음 보듯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진짜 재회는 상대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상대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역전의 순간이에요. 제가 수많은 상담에서 본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상대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이건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올라가면 상대의 감정은 내려오고 여러분의 감정이 내려오면 상대의 감정이 올라갑니다. 이 감정의 리듬을 잡는 순간 재회의 문은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버티는 시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시간,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는 시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평온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시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회복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놓쳤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재회는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이 길을 여러분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단단해질 때까지, 여러분의 감정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말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되찾는 순간 그 사람이 돌아왔구나.